자, 얘들아 25번 바로 갈게요. 자, 24분의 17을 저 세 개의 분수를 더해서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네. 그러면 가와 나와 다의 합이 될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전부 다 뭐야? 단위 분수겠지? 근데 일단 우리는 어떤 추리를 해야 되냐면 일단 가와 나와 다는 일단 최소한 24에 뭐여야 돼? 약수여야 된다라고 일단 추리할 수 있어. 근데 24분의 17이 뭐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6분의 1이야. 맞지? 그러면 얘는 24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지 않겠나? 근데 일단 24분의 17 보면 반을 넘지. 그치? 그러면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 가와 나와 다에 뭐가 있다? 일단 2분의 1은 하나 있는 거야. 알았지? 2분의 1은 24분의 10이 아니야? 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4분의 12가 있으면 뭐야? 나머지 두 개는 24분의 5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너희들이 뭘 또 봐줘야 되냐면 내가 얘를 분자 두 개로 나눌 거 아니야? 이 나누는 분자도 24의 약수들이어야 돼. 예를 들어 쌤이 뭐 얘를 24분의 5 해도 이걸 뭐야? 이걸 단위분수로 바꿀 수가 없어. 맞지? 그럼 일단 뭐든 저든 24의 약수가 중요하니까 일단 24의 약수를 구하고 들어가자. 1, 24, 2, 12, 3, 8, 4, 6 해서 이렇게 총 몇 개? 8개의 24에 뭐가 있어? 약수가 있지? 맞지? 자, 24분의 5를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24분의 2 더하기 24분의 3이라고. 얘는 뭐야? 1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아이가? 예.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 아, 일단 가와 나와 다는 2와 8과 12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맞지? 모두 일단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나와? 22가 나오지? 근데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찾아봅시다. 알았지? 얘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얘들아 5를 일단 요 숫자로 5를 더해서 5 되는 애를 만들면 되거든. 얘를 24분의 1 더하기 24분의 4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 맞잖아. 이 중에서 더해서 5 되는 걸 이렇게 찾는 거야. 순서상을. 그럼 얘는 각각 뭐야? 2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는 뭐야? 세 개 숫자가 2와 6과 24가 되니까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32가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일단 뭐냐면 2분의 1이 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나올 수는 없어.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다음은 뭐냐면 이제 여기 진짜 뭐 3번으로는 3분의 1, 즉 뭐야? 24분의 8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24분의 8이 있으면 남은 숫자는 17에서 8을 빼면 9 아니겠나? 24분의 9를 또 둘로 쪼개는 거야. 알았지? 24분의 9인데 이거 더해서 9 되는 거 일단은 뭐야? 3하고 6, 1하고 8 아니겠나? 맞지? 자, 이때 그럼 또 찾아보면 24분의 1 더하기 24분의 8로 표현하면 이거는 또 2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지? 맞지? 그럼 뭐다? 3, 24가 될 수 있고 이때 또 더하면 30이 안 되겠습니까? 그치? 이게 극한의 추론형 최상위 문제거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얘를 3 더하기 6으로 생각해서 얘를 24분의 3 더하기 24분의 6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이때는 또 뭐야? 가와 나와 다가 3과 4와 8이 돼서 15라는 합을 갖고 있는 거야. 알겠나요? 그치? 근데 쌤이 얘들아 기준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와 나와 다로 인해서 분수 3개의 단위 분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제일 큰 수가 2분의 1일 때, 제일 큰 수가 3분의 1일 때로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럼 그 다음은 누구? 4분의 1일 때로 한번 가보자. 맞지?
이번엔 제일 큰 분수가 뭐일 때? 4분의 1일 때 보면 4분의 1은 24분의 6 아닙니까? 맞지? 24분의 6인데 근데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얘들 자, 요 6을 빼면 24분의 11 아이가 11. 그치? 그럼 만들어보자. 그러면 24분의 11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더해서 11 되는 애가 3하고 8이 있지. 맞지?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24분의 3 더하기 24분의 8이니까 얘는 8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서 이때 뭐가 나온다? 3과 4와 8이 나오겠지. 맞지? 근데 얘들아 얘가 근데 쌤이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가장 큰 애가 4분의 1일 때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뭐 썼어? 3분의 1 나왔지? 맞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이미 구했던 애들이야. 쌤이 전제 조건을 이 세 개의 단위 분수 중 제일 큰 애가 4분의 1일 때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이 들어가면 얘는 못 쓴다라는 거야. 왜? 찾아봤자 이미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 네 개가 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다음에 가장 큰 분수가 6분의 1일 때 생각해 보잖아. 6분의 1이 24분의 4지. 맞지? 근데 그 세 개 모아도 24분의 10이라서 쟤한테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이 앞으로 그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나중에 중학교 때 하게 될 거고 경우의 수 중에서 흔히 말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는 문제들이 있어. 맞지? 그러면 막 너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막 변하는 숫자들이 3개, 4개 이래 되거든? 그럴 때는 무언가 하나 정해놓고 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쌤도 이 문제는 바로 그냥 식적으로 바로 짠! 하고 못 만듭니다. 쌤도 이건 못해. 맞지? 추론해야 되거든? 근데 추론할 때마다 어떤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가는 거고 일단 쌤은 뭐야? 얘를 그 가와 나와 다로 뭐 어쨌건 24분의 몇으로 떨어뜨릴 거 아니야. 그 분모와 분자가 전부 다 뭐여야 된다? 그 24의 약수여야 된다는 점을 이용했고 맞지? 그럼 뭐 1분의 1 뭐 얘는 안 되겠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많을 거 아니야. 가장 큰 애가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3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로 나눠서 찾은 거야. 가장 큰 애가 2분의 1일 때는 일단 얘 자체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건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2분의 1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지? 그럼 일단 24분의 12가 있으니까 남은 두 개가 24분의 5를 채우면 되잖아.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하면 뭐 찾으면 돼? 더해서 5대 4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이야 얘들. 맞지?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3분의 1일 때는 24분의 8이니까 남은 애들이 24분의 9를 채워줘야 되지. 맞지? 그러면 1, 8, 3, 6 이 순서상 말고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큰 분수가 4분의 1일 때는 얘들이 24분의 11을 채워줘야 되잖아. 근데 3과 8을 써야 돼. 근데 3 못 쓴다니까? 왜냐면 이 8을 쓰잖아? 그럼 그냥 3분의 1이 돼버려. 가장 큰 분수가 4분의 1이라는 전제 조건에 위배가 돼버려. 실제로 너희들이 이걸 찾아도 일단 뭐야? 이미 여기서 이미 구한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다? 15, 22, 30, 32다 라고 답을 적을 수 있는 거다. 알았지? 됐습니까? 네, 문제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음. 잠시만. 15, 22, 32? 왜 32 왜 빠졌어? 답제 이게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 이거 왜 안 되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하면 되지 않나? 되는데? 겹치면 안 된다는 말이 없잖아. 가와 나와 다가 달라야 된다는 말이 없는데? 답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하면 저거 나와요.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24니까 30이잖아. 근데 답지에 30이 없어. 이거 쌤이 학원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너희들은 파란 동그라미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 23번이요. 23번. 자, 다음을 보고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네요. 맞지? 자, 일단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별표의 2배를 하면 네모의 1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왜 이 말이 뭐야? 분모가 분자의 2배다는 뜻이야. 맞지? 이 말은 뭐야? 자, 얘들아 잘 기억하세요. 별표의 5배를 한 것과 이렇게 분수가 같다고 돼 있잖아. 쌤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 이제 2분의 1과 뭐 8분의 4가 같다라고 하잖아. 그럼 쌤 한번 잘 봐. 이렇게 크로스 곱하면 같아. 오케이? 크로스 곱하면 뭐하다? 같습니다. 맞지?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크로스 곱하는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별은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10과 뭐하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았지?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와. 여기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모 빼기 1을 별표를 네모 빼기 1로 나누면 뭐가 되냐라고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뭐 솔직히 이 문제를 푼 사람도 쌤은 이렇게 풀었다고 생각해. 아마 숫자를 아마 집어넣어봤을 거야, 자연수들. 뭐 예를 들어 이게 3을 집어넣었으면 2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8분의 2, 뭐 일단 이건 아니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았을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그렇게 찾으면 이거 네모랑 별 몇몇 나와? 7, 아마 이렇게 할 수가. 이 문제를 근데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원래 이제 초등학교 5학년스럽게 쌤이 풀어줄게. 일단 얘가 1이야. 그럼 얘 1이어야 되지. 근데 여기 1 넣고 하면 6분의 1이니까 안 되지. 이번에 쌤이 여기 1을 넣어볼게. 1 넣으면 자연수로 안 되니까 일단 생략할게. 쌤이 3을 넣어볼게. 그러면 4분의 뭐가 2분의 1과 같아? 3하고 2면 되겠지. 3하고 2 집어넣으면 8분의 2니까 안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쌤이 4를 집어넣으면 일단 2의 배수로를 되게 집어넣자. 그럼 얘를 5를 집어넣어볼게. 5 집어넣으면 6분의 3이어야 되지. 5랑 3이니까 5랑 3 집어넣으면 10분의 3 아니지? 자, 일단 요게 2의 배수여야 되니까 6은 생략하고 바로 7 생각해볼게. 7 대입하면 8분의 4여야 되겠지? 그럼 7하고 4지? 7과 4 집어넣으면 뭐다? 7과 4를 그러면 이제 쌤이 요 7을 집어넣으면 얘가 4여야 되고, 그럼 요 7과 4를 집어넣으면 12분의 4 3분의 1 여전히 아니지? 맞지? 그럼 이제 뭐야? 9를 집어넣고 하는 거야. 9 집어넣으면 10분의 5여야 되니까 얘 5가 되겠지? 9 집어넣으면 14분의 5 뭐 안 찾아지지? 맞지? 그러면 이거 자연수가 아닌 것 같은데? 네모랑 별표 자연수 아니야? 야, 이거 좀 멀리 가는데? 잠시만. 15랑 8? 멀리 가네. 그럼 쌤이 11을 집어넣으면 11이면 얘는 6이어야 되고, 맞지? 그러면 16분의 6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쌤이 13을 집어넣고,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15를 집어넣잖아? 그럼 8이 되고, 15를 집어넣으면 20분의 8이 돼서 그제서야 되는 거야. 맞지? 자, 이게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이제 15가 나오는데 이제 쌤 하는 거 잘 봐. 쌤 하는 거 잘 생각해 봐. 초등학교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대입하면서. 근데 쌤이 중학교스럽게 이 개념을 잠깐 볼게. 일단 중학교스럽게는 이렇게 크로스에서 곱해서 같다라고 적을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러면 얘들아 집중 잘해봐. 네모 하나에 1을 더하면 별 2개가 되지. 맞지? 그럼 얘도 그러면 봐봐. 네모 하나에 1을 더하면 별 2개로 바꿔줘. 근데 여기 별 네모 2개 있지? 그러면 여기에 요 숫자 10도 있잖아. 그럼 쌤이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얘를 2 곱하기 네모 더하기 2에 더하기 8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맞잖아 얘들아. 왜?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별 몇 개로 바꿀 수 있어? 별 몇 개? 4개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그럼 봐봐. 5 곱하기 별은 그러면 4 곱하기 별 더하기 8이다 라고 할 수 있네. 맞지? 자 여기서 끝났어 얘들아. 여긴 별이 5개 있고 여긴 별이 4개 있는데 8이 하나 더 있지. 근데 둘이 뭐해? 같지? 둘의 차이점이 뭐야? 얘는 별이 하나 더 있고 얘는 8이 더 있잖아. 그럼 별이 8이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뭔가 새롭지? 이게 중등수학이야. 이걸 나중에 대입법이라고 해. 교환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네모와 1을 더 주면 네모랑 1을 주니까 별 2개를 주는구나. 이걸 적용하는 거야. 이 상식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야.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네모 2개 있는데 그러면 네모 이거 쌍으로 맞추려면 얘도 2가 필요하잖아. 그럼 얘를 2 더하기 8로 바꿔. 그럼 별 4개로 바꿀 수 있지. 그럼 별 하나 차이 나는데 여기는 별 하나가 더 있고 여기 8이 더 있잖아. 근데 둘이 어때? 같지? 별이 8인 거야. 이해됐어? 작년 때 배운 중1. 중1? 중1만 돼도 바로 우리 배웁니다. 누나 배운 아 중2 이걸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 별이 그러면 4가 되지. 그럼 별을 대입하면 네모분의 1분의 4는 2분의 1이니까 맞지? 그럼 얘는 8분의 별이 8이었지 8. 별이 8이었죠. 별 8을 여기 집어넣으면 네모 더하기 1은 네모 더하기 1분의 8은 2분의 1인데 이거 뭐야 맞춰주면 16분의 8이지. 그 네모는 뭐가 된다? 15가 된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뭐야? 14분의 8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4가 됩니다. 만약에 이걸 맞춘 사람들은 쌤은 장담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대입했을 거야.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썼을 거고. 맞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 답이 네모랑 별이 자연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도 못 풀었을 거야. 얘가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다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 또 빠르게 질문해보자. 자, 답 맞췄으면 바로 파란 동그라미 합시다. 답하기 필요한 것도. 21번에 21번에 96. 맞았다. 은율아, 열심히 이번 시간에 본행만 고치면 되거든. 일단은 본행 고치는 거 우선적으로 하고. 펜을 안 갖고 왔어. 쌤이 파란 동그라미 해주면 되지. 24번 풀이해주면 돼. 자, 24번 풀이해줄게. 자, 이걸로. 그러면 서진이 잠깐 선행 고치고 있어. 알았지? 자, 은율아 잘 봐. 밑변과 높이의 합이 54인 평행사변형이 있다. 근데 밑변이 높이의 5배래. 맞지?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과 높이가 있는데 밑변과 높이 맞지? 어떻게 구해? 한번 말해볼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바로 뭐다? 54다라는 거야. 근데 뭐야? 얘가 넓이란 거지? 근데 둘의 합쳐서 54네? 근데 밑변이 높이의 5배라잖아. 맞지? 그러면 밑변과 높이 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밑변이 높이 5배니까 높이의 5배에다가 높이를 더하면 54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왜? 밑변이 높이 5배니까. 맞지? 그럼 높이의 6배가 54라는 말 아이가? 맞지? 왜냐면 여기 5개에 하나를 더 더하니까. 그 밑변의 6배가 54니까 밑변은 뭘까요? 6을 곱해서 54가 되는 애는 9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높이가 뭐가 된다? 9가 되고 그러면 그거의 5배니까 밑변은 5배인 45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둘을 뭐해? 곱해. 너 도형 공식 진짜 잘 안 외우긴 하네. 그게 쌤이 그리기 전부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알아야 돼. 근데 은율 공식을 안 외우는 게 이게 할 말이 없다. 내가 계속 이 말 하잖아. 근데 바로 안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지만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되냐면 보고 그건 외운 게 아니야. 맞지? 알고 보면 안다는 그러면 안 돼. 보면 다 알지. 이 그림만 있었으면 알 수. 근데 그건 아는 거 아니야.
공식을 안다라는 건 그냥 무에서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걸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가 공식에서 턱 막히잖아. 근데 문제 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여기서 막히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둘을 뭐 한다? 곱하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준이 너 다 고쳤어? 그러면 쌤한테 주시고요. 아이 그럼요. 근데 솔직히 그 맨 마지막 22, 23, 24, 25는 일단은 풀지 말고 있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자, 은유라 이제 또 고치면서 답 확인하고 지금 20분 남았거든. 열심히 합시다. 여기도 답 확인 필요합니까? 9번 잘 모르겠어. 은유라 9번 질문 나왔는데 혹시 같이 들을 생각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도형이야? 천천히. 평행 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이지. 그럼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 곱하기 4니까 8이겠네요. 맞지? 그 다음에 니은은 삼각형인데 밑변이 4, 높이가 4니까 곱하고 2를 나누면 4. 왜냐면 높이가 이렇게 돼야죠. 맞지? 그러면 4 곱하기 4에서 얘도 마찬가지 2를 나누면 8이 되겠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6이지? 6, 4, 24의 반이니까 12네요. 맞지? 여기까지만 봐도 답은 3번이죠. 하지만 리을도 볼게.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의 반이지? 4, 4의 반, 그 다음에 2, 4, 8 해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선생 거 고쳤어. 이 선행 거 몇 번? 선생님 21번에 6. 잠깐만요. 21번에 6명 맞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토요일에 2시 반에 와서 열심히 고쳐오세요. 알았지? 15와 잠깐만 10번 고쳤다는 거야? 다시 할까? 자 봐봐. 대분수 부여를 만들려고 하는데 합이 가장 큰 거니까 큰 대분수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둘이 합쳐서 커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큰 걸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자연수 일단 9와 8을 9와 8분의 1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합이 크다고 했잖아. 가장 큰 대분수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일단 가장 큰 숫자인 9와 8을 자연수 부분으로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진분수들을 가능하면 어떻게? 크게. 진분수들을 크게 만들려고 해야 되니까 7분의 3 아니면 이게 그럼 여기서 고민 들어. 이 숫자가 4개가 남잖아. 맞지? 일단 가능한 한 반을 넘어야 되는데 7분의 5, 3분의 1? 이게 좀 제일 클 것 같은데? 맞지? 그런 상태에서 얘들을 더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맞고요. 오늘 다 고쳤어요. 시험지는 쌤한테 주고 선행 고치고 있으세요. 네. 14번에 네. 선생 14번에 125예요. 맞았어. 선생님 네. 19번에 하는 방법을 까먹었는데. 잠깐만. 그 6m가 뭐야? 그러면 이거 6제곱미터 나오잖아. 그 내가 이걸 6제곱미터 바꾸려면 미터 하나당 센치로 바꾸는데 공이 2개 필요하지? 근데 여기 미터 2개 있어. 그러면 공이 몇 개 필요할까? 하나당 2개 필요해서 4개 필요해서 이제 답입니다. 그거 같은 원리로 우리 세제곱센치 할 때 공 6개 줬던 거 기억해? 맞지? 자꾸 내가 샤프도 오던데. 은율이 샤프 오늘만 한 3번 들고 간 것 같은데 내가. 자
잠깐만. 그 몇 번? 19번. 19번에 25, 20 가. 그거 19번에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할인율은 원래 금액 일단 얼마 깎았는지부터 구해줘. 네. 얼마 깎았는지는 그 원가에서 판매 금액 빼면 되겠지. 판매 금액에서 맞지? 원래 가격 빼기 판매 금액 하면 얼마 깎아준지 나오지? 네. 그러면 할인율은 쌤이 천천히 말해줄게. 원래 금액에 대한 할인해준 금액의 백분율이야. 원래 금액이 있을 거고 얼마 깎아준지 나오겠지? 그걸 분수로 만들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그걸 그리고 또 뭐 해주면 돼? 약분하고 나눠서 숫자로 표현하면 돼. 13번에 13번에 자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천천히 직사각형의 둘레는 곱한 거 없습니다. 둘레는 어떻게 구해? 에 2배 이렇게 더하면 2배하면 맞지? 정사각형은 근데 뭐 가로 더하기 세로에 2배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 몇 배? 4배 하면 차이는 몇? 맞지? 은율아 둘레는 쌤이 그냥 미리 말해줄게. 둘레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넓이가 왜 가로 곱하기 세로인지 알아? 밑변이 높이만큼 쌓여서 그만큼 곱하는 거야. 근데 둘레는 얘들을 더하는 개념이야. 2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직사각형 뭐 정오각형이라서 한 변에 5배를 한다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건 절대적인 거야. 둘레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할 일이 없어.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예 상관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저 동그라미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 한번 세봐. 얼마나 남았어? 어? 그럼 열심히 고쳐볼까? 선생님, 비율 구할 때 일단 세로 몇 나왔어? 세로에 12. 그러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니까 30분의 12를 그냥 소수로 나타내는 거지. 맞지? 에 대한 기준량이고 기준량이 밑에 가야 돼요. 자, 일단 얘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너무 신기한데 그냥 10분의 48이지. 맞지? 소수 한다 했으면 분은 무조건 10이고 보는 숫자 적으면 되지? 그럼 얘를 약분을 한번 해볼까? 더 이상 안 되네. 그럼 분모는 몇이야? 응? 동그라미. 이건 분율 수술했는데? 자, 남은 하나. 파이팅 해볼까요?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닌 거네. 2 곱했고 2 곱했고 3 곱했고 3 4 4 2 5 다르겠지?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다 고쳤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쌤이 19번 같이 해줄게. 답이 자, 얘들아, 그 선행 시험지 봐볼게요. 자, 선행 19번 볼게. 자, 19번 보면 가와 나의 할인마트에서 파는 야구 글러브의 정상 가격과 판매 가격을 조사한 거네. 표를 완성하고 어느 마트의 할인율이 더 높은지 구해보시오라고 하네. 애초에 이름부터가 할인마트니까 물건을 할인해 주겠지. 맞지? 근데 얘들아, 쌤이 만약에 그때 아마 예시를 들어줬지만 쌤이 뭐 마트를 갔어. 아니면 그냥 마트도 안 가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어떤 물건 100만 원 할인 이래갖고 이거 뭐 첫째부터 샀어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파트여가지고 원래 가격이 20억이었어. 쌤이 이제 남은 인생을 노비로 살아야 돼. 맞지? 근데 만약에 뭐야? 은율이가 마트를 갔어.
어떤 물건 300원 깎아주겠대. 온율이 막 기파면서 막 300원 놓고 해붙이고 막 이랬어. 나 알고 보니까 그게 원래 400원짜리였어. 자, 할인도 뭐가 중요해? 원래 금액이 얼마고 즉 원래 금액에 대한 할인해준 금액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금액은 나와 있지. 그럼 우리 일단 뭐부터 구해? 얼마 깎아줬는지부터 구해보자. 네. 그럼 45,000에서 26,250을 빼면 얼마 나와? 8,750원이 나오거든. 자, 이렇게 가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빼면 8,750원이 나와. 그럼 어떻게 구한다? 35,000에 대한 8,750의 비율에 100분율화하면 얘가 할인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공 2개씩 날리고 공 하나 날려.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약분. 일단 얘 7로 5로 약분 되니까 7분의 얘 5로 하면 175. 또 175를 7로 나누면 25. 이거 25% 할인해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그냥 단순한데 숫자가 아우 복잡해. 맞지? 일단 여기 적었어요. 적어보세요. 기다려 줄게요. 나 가볼까? 그 나간다는 게 아니라 나를 가보자고. 자, 원래 얼마? 원래 얼마? 4만원. 얼마 깎아줬어? 8,000원이지. 4만에 대한 8,000의 100분율. 공 2개. 또 공 2개. 그러면 4분의 80이니까 20. 가가 더 많이 깎아줬다.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18번 볼게요. 자, 얘들아, 이렇게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수족에 돌을 담궜더니 물의 높이가 3cm 늘어났대. 그러면 쌤이 요 위에 표시한 게 늘어난 물의 부피거든. 근데 이 늘어난 물의 부피랑 돌의 부피가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진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게 직육면체 말고는 없어요. 맞지? 근데 이 세상에는 직육면체 모양이 아닌 물건들이 훨씬 많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 안에 그 물건을 담가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물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은 직육면체 수조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들어오는 물건의 모양을 직육면체화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의 부피만 구하면 되니까 밑넓이는 변하지 않죠. 25 곱하기 10에 3배를 해준 750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확실히 이해됐어? 네. 준아 왜? 아까 전에 저기 약간 이상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날파리 귀신! 기지부터 있어요? 원래보다 살짝. 자, 그 다음에 20번 할게요. 네. 자, 쌤이랑 한 건 바로 파란 동그라미 할게요. 20번 보면 가로가 20%를 줄이고 얘들아, 나는 정말 이걸 많이 말하고 싶었어. 이게 살면서 백분율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았지? 솔직히 백분율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건 이게 답니다. 자, 일단 봐봐. 어떤 물건이든 고유의 한 배는 들고 있어. 왜? 나 1 곱하기 최준성이잖아. 1 곱하기 조은율, 1 곱하기 박예영 이렇잖아.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동물이든 일단 무조건 본인은 한 배를 들고 있는 거야. 맞지? 네. 그럼 무조건 쌤은 그냥 쌤 곱하기 1이야. 맞지? 네. 근데 여기서 가로는 원래 이제 30 곱하기 1이었어. 근데 20%를 깎았대. 근데 봐봐. 20%는 0.2지. 0.1을 깎는데 근데 원래 들고 있는 건 뭐다? 어떤 물체든 본래 1은 들고 있는 거야. 1에서 0.2가 어때? 깎이지. 그럼 뭐야? 8이 되지. 0.8. 0.8배 된다는 뜻이야. 이게 20%를 깎아준다고 하면 몇 배다? 0.8배. 그럼 예를 들어 30%를 깎으면 0.7배. 40%를 깎으면 0.6배. 70%를 깎으면 0.3배. 알겠어? 그러면 20%를 늘려서 그러면 몇 배? 1에서 0.1을 어떻게 했어?
아까는 뺐잖아. 줄였으니까. 더하 더하니까 몇 배? 1.2 1.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로는 0.8배, 세로는 1.2배를 한 24와 3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둘을 뭐 해주면 돼? 더해 아니 곱해요. 그렇지. 세로 넓이니까 둘을 곱하면 720 된다. 알겠어? 네. 아 좋아. 아마 쉽다 마. 이해됐어요? 네. 그럼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 예연아, 어떤 물건을 50% 가격을 올렸어. 몇 배? 보려다고요. 50%를 올렸어. 몇 배? 어? 50%를 올렸어. 몇 배? 일단 50%를 비율로 100을 나눠봐. 0.5지? 그걸 올렸으니까 몇 배? 아니지. 어떤 물건이든 본인의 무엇은 들고 있다? 한 배는 들고 있다. 여기 기준으로 0.5가 더해지니까 몇 배? 어떤 물체든 본인 한 배는 1은 들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0.5가 더해졌다니까? 그럼 몇 배야? 1.5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은유라 40%를 내렸어. 몇 배? 0. 아니지. 자, 어떤 물건이든 본인의 무슨 배는 들고 있다? 한 배는 들고 있다. 요거 상태에서 0.4를 내린 거야. 그럼 몇 배? 그렇지. 0.6배. 알겠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해 이게. 아 이건 그냥 실생활에 적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22% 할인해 준대. 그럼 0.22를 깎아준다는 거 아니야. 실 0.78배 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세상에서 할인이랑 그 증가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맞잖아. 세상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진짜야. 자, 그 다음에 17번 봐봐. 하나의 부피가 이미 2세제곱센티미터로 나와 있지. 근데 4단계에서는 몇 개에 얼마 부피냐라고 하지? 1단계에서는 하나, 2단계에서는 4개, 3단계에서는 7개. 그럼 몇 개씩 늘어나? 3개. 그럼 4단계에서는 10개. 2짜리가 10개니까 20. 맞지? 그 다음에 자 21번도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21번도 한번 볼게. 주안의 학교 학생들의 배우고 싶은 얘들아 이거 기억나나? 기준량과 비율은 뭐하고 곱하고 비교하는 양과 비율은 나눠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일단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기타인데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은 플루트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보다 12명이 더 많대. 근데 바이올린과 플루트는 뭐야? 10% 즉 0.1의 비율이지. 0.1의 비율이 12명이래. 그럼 비교하는 양과 비율이니까 뭐한다? 나눈다. 그래서 11을 0.1로 나누면 120명이 나오지? 전체 학생 수가 120명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보는 게 또 뭐야? 첼로 좋아하는 사람이네. 첼로는 비율이 0.05 100분의 5지? 120과 100분의 5를 뭐한다? 이번에는 곱한다. 왜냐하면 120은 기준량이거든. 맞지? 그러면 약분하면 6명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봐봐. 자 그럼 이제 좀 더 쉬운 방법 있지? 저기 봐봐. 10% 그러니까 나눠- 10%가 12명이지. 네. 5%는 나눠- 6명이지.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엄청난 것들 은유라 쌤이랑 이번엔 14번 한번 해볼까? 자, 얘를 뭐야? 자를 거야. 맞지? 아마 이거 한 기억이 있을 건데 자세히 잘 봐봐. 자르면 이제 가로와 세로와 높이는 줄어들 일만 남았지. 그럼 얘들이 줄어들면서 길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 딱 똑같아져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큰 걸 원하지 않겠나? 그러면 5cm까지 각각 가로와 세로를 자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육면체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5cm, 5cm, 5cm 모양일 거야.
그러면 부피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 세제곱센치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았지? 5cm로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cm로.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부피가 125면 우리 자 봐봐. 부피는 똑같은 수를 3번 곱했었잖아. 근데 그러면 쌤이 1의 자리로 유추하라고 했지? 근데 자기 자신을 곱해서 5가 나오는 건 이 세상에 5밖에 없어. 그럼 얘가 이 5 아니면 15 아니면 뭐 25 이런 거 있어. 5 아니면. 실제로 방금 우리가 구한 것도 한 모서리 길이가 5cm 부피인데 125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바로 5cm라는 걸 할 수 있고. 알았지? 근데 붙였어요. 답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100분율 곱하기 100 하는 거지. 곱하기 100 하면 30. 이거 1.75지. 1.75 100배야. 맞지? 자, 세로 몇 나왔어? 세로 몇 나왔어? 아직 안 구했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그럼 이렇게 곱해서 뭐다? 360이다. 그러면 30을 곱해서 360이 됐으니까 30은 뭐할까? 그러면 이거 뭘까요? 12네. 맞지? 그러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니까 가로가 얘, 세로가 얘야.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은 몇 분의 몇이야?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은 몇 분의 몇이야? 가로에 대한인데 가로가 기준량인데 30분의 11을 소수로 나타내잖아. 맨 마지막 페이지 고치지 말랬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럼 다 고쳤어? 맨 마지막 페이지는 쌤 다음 주 화요일에 줄게. 알았지? 그러면 일단 약분부터 해볼까? 여기 13주? 5분의 2는 바로 0.4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 다음에 자 나동이 뭐야? 120이지? 근데 우리는 뭐야? 120은 비교하는 양이고 0.3이라고 할 수 있겠나? 맞지? 그러면 비교하는 양과 비율을 뭐야? 비교하는 양과 비율은 어떻게 한다? 곱한다 나눈다? 0.3 10분의 3 곱한다 나눈다? 나눈다. 맞지? 120 곱하기 3분의 10 한번 해볼래? 이거 그냥 바뀌었어. 5, 6번 하면 돼. 5, 6하고 6하고 9. 그리고 이제 어느가 더 낮은 거 했으니까 이 순서 답도 바뀌면 되지. 그러면 다 됐다. 약속했던 대로 숙제 없습니다. 기준량이네. 얘는 4지. 얘는 9. 얘는 4. 에 대한 4. 4. 뭐만 달라? 기준량 누가 이 계획 기준량 뭐야? 얘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뭐가 달라? 방금 4, 9, 4면 뭐가 달라? 가구수가 120이죠. 뭘 곱해야 그게 자, 그리고 이거 4개, 3개, 2개잖아.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왜 안 해?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뭐야? 24. 24라 적어. 그 다음에 이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몇이야? 3개, 3개, 3개니까 부피 물어보는 거야. 그래, 누가 더 커? 나 다 큰 거야. 맞지? 뭐야, 처음부터 4 나 했어?
보신 거 아니야? 이걸 잘못 매기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 22. 100분이면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네, 곱하기 100 하면 곱하기 100 하면 한번 이거는 0.5야. 이거 1.15. 1.15 들어오는 게 1.15 맞아. 맞잖아. 그래 답 몇 번? 이거에다 아직 좀 남았지. 자, 얘들아 일단 선행 시험지 줘.